이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가 채무는 절대 액수의 증가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그 GDP와 대비하는 비율입니다. 그 비율에서 뭐 아시다시피 12%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저희는 지난 4년간 3%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013년에 0%, 중과율을 0%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복지 재정을 28%나 늘리면서도 28.5%죠 정확하게 총 지출에서 그러면서도 다른 곳을 줄여서 균형 예산 짜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우선 좀 답변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석께서 갑자기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앞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논박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죠.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평가가 참 어렵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이 어느 시기에 있었을 때 그 원인이 그 시기에 있었던 것이냐, 그 전에 있었던 것이냐, 안에 있는 것이냐, 밖에 있었던 것이냐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 어떤 대목이 대통령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냐 이것도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런 측면 중에 하나가 이 경제 성장률 비교를 외국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평균과 하는 거. 근데 이제 97년도에 한나라당 정권이 IMF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국가부도 상황으로 몰아넣은 후에 그 상황은 뭐냐 하면 전 세계는 다 평화로운데 우리만 불이 났어요, 집에. 다른 남들은 다 멀쩡한데 우리만 불이 나서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외국으로, 이웃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IMF에서 와서 강제로 불을 끄면서 그렇죠. 우리한테 뭐 한 데서 잠자라부터 시작해서 밥은 나물만 먹어라 이걸 다 해줬어요. 울며 겨자 먹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 그 불타버린 폐허 위에서 나라를 재건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외국보다 우리가 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 일으킨 잠본인들이 그걸 다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 다음 불은요 이웃에서 불이 났어요. 리먼 브라더스 미국발 금융위기 또는 뭐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는 괜찮아요. 다 복구했어. 이웃집에서 불이 나서 이웃집 불이 우리 집으로 안 번지게 하기 위해서 담벼락에 물을 뿌렸어요. 그 물 뿌린 거는 예전 대통령들이 남겨준 외환보유고 그죠? 3천억 불 정도 됐잖아요. 그걸로 불을 끈 거 아닙니까? 못 번져오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권별로 잘라서 이렇게 비교해 버리시게 되면 이건 이제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 그 말씀 드리고요. 연관해서 제가 볼 때는 성장률이 낮은 것이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 집만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3%도 안 되는 성장률의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실패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관리만큼은 실패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권 초기부터 인위적으로 수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건드려가지고 굉장히 고환율로 지난 정부 말쯤에 950원, 아니 86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을 1,4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 정부 때는 30불 하던 유가가 100불까지 갔지만 국내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환율이 1,300원에서 85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국제물가 오르는 데다가 환율까지 엄청나게 관리를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고물가가 왔다. 이 점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가 채무도 그 말씀하신 게 맞아요. 참여정부 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참여정부 때 그렇게 늘어난 국가 채무의 대부분이 뭐였냐 하면 IMF 때 들어간 공적 자금이 국가 채무로 전환돼서 온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우리나라 통화가 계속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외국환 병영채권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금융채무가 많았어요. 그건 나중에 해소됩니다. 전부 다. 공적 자금도 그렇고. 적자성, 그러니까 재정 적자로 인한 채무는 집권 5년 동안 18조 5천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이명박 대통령 지금 집권하고 해마다 2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권 4년간 65조 원, 제가 알기로는 65조 원 내외의 적자성 채무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세를, 부자 감세를 해서 돈이 없어지니까 할 수 없이 국채를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채무 증가 자체는 100조밖에 안 되지만 그 100조의 대부분이 적자성 채무라는 거. 이거는 뭘 팔아서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에 넣은 거는 주식 팔면 나중에 나오지만 그 점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잘하신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제가 이 보육 정책을
참여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늘려온 거, 이것은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뭘 잘하셨나를 계속 찾아봤는데 하나도 안 보여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발표가 난 걸 제가 언론에서 보고, 이것은 오늘 아침 발표가 아니라도 지난 4년간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출을 증가해왔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잘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